자,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저희 스캐포이드 프랙처까지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메이드 프랙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허메이드 프랙처 뭐 이것도 카팔본 중에 하나이고요.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꽉 넘어졌을 때, 또는 이제 뭐 강한 거 뭐게 잡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메이트가 이렇게 훅이 달려 있잖아요. 그 훅이 부러지는 경우에 해당해요. 당연히 이렇게 부러진다라고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약함이 위크니스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특정 자리에서 이제 포인트 핸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팔본에서도 이제 머슬 같은 것들이 이제 작은 근육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주면서 좀 불편할 수 있고 뼈가 이렇게 불안정성을 자꾸 유발하게 되니까 이 뼈가 잘 안 붙는 넌 유니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고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고 요거를 그냥 두면 이제 안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부 설전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기전에 대해서 뭐 어렵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갱글리언입니다. 뭐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에 물혹이 생기는데 이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요. 손바닥에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노비얼 시스트라는 건데요. 이 조인 캡슐이 삐져 나오는 거예요. 붓기가 안에서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시노비얼 캡슐 자체가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 generally appears following wrist sprain. 이 wrist strain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팔로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눈으로 보면 이제 시스트가 튀어나가는 게 보이는데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눌렀을 때 딱딱하다기보다는 약간 말랑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게 되면 이제 뼈의 이상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죠? 소프트할 수도 있지만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요. 이 갱글리언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제 여기 소독을 하고 에스퍼레이션 하게 되죠. 주사 딱 찔러가지고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회복을 합니다. 다만 또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 또 생기면 또 드레인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손목에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손목을 진단을 할 때 갱글리언 시스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촉진해보고 소프트하다라면 갱글리언 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엑스레이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의 판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뼈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고 시스트라고 이제 확진이 될 경우에는 주사를 통해서 에스피레이션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트 갱글리언에 대해서 리스트 시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다칠 수 있는데요. 컨투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제 뭐 손가락 특히 이제 이렇게 손가락 전체에 멍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손톱에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티알러지는 이 직접 맞아서 뼈 맞기도 하고 물론 프랙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손톱 밑에 이렇게 붓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톱 밑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네, 손톱 전체가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예전에 이렇게 주사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데 요새는 이게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열로써 손톱을 뚫어냅니다. 되게 아플 것 같죠?
안 아파요. 살짝 뚫어낸다. 이거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미국에서. 기계 이거 진짜 기계가 좋아야 돼요. 구멍 살짝 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볍게 이제 에스피레이션 해주면 그 구멍이 이제 또 메꿔져요. 그리고 이제 출혈을 밖으로 빼기 때문에 손톱이 뜨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체 손톱이 쭉 자랄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테지만 이거를 이제 에스피레이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톱 전체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응급실로 간다거나 또는 이제 수부 전문의를 찾는 것, 손톱이 뜰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 트리거 핑거 뭐 물론 엄지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트리거 핑거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Repeated motion of fingers may cause irritation, producing a tendinosynovitis. 이 텐던 시스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텐던이 글라이딩이 되는 걸 방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할 때 손가락에 뭔가 탁 걸리는 이런 느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Inflammation of a tendon sheath, 이제 텐던 시스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라이딩이 잘 안 되는 엄지에서도 에이비덕터 폴로시스 이러한 손가락에 여러 가지 손가락 힘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hickning이 일어나요. 이렇게 힘줄이 두꺼워지면서 시스의 통과를 잘 못하게 되죠. 이런 나줄이 생기게 되죠. 나줄 포밍이 되면서 슬라이드가 잘 안 되는 현상. 그래서 손가락을 펴고 접으려 할 때 뭔가 딱 걸리는 느낌. 요것을 trigger finger라고 합니다. Signs and symptoms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 resistance to re-extension 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혹 이게 스냅이 딱딱하는 스냅이 느껴지면서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할 때 그 소리가 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심지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Palpation produces pain and lump can be felt within tendon sheath.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텐던을 촉진해 보면요, 그러한 럼프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트리거 핑거라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임이 좀 제한될 때 이런 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거 핑거 사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를 이제 뭐 절개한다거나 좀 간단한 류의 수술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ISTM 통해서 가볍게 글라이드 시켰을 때 이게 개선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주사 치료도 권장해 볼 만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주치의의 판단이기 때문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부 전문의를 찾아서 리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xtensor tendon avulsion, mallet finger라는 건데요. Caused by a blow to tip of finger avulging extensor tendon from insertion. 자, extensor tendon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꽝 부딪힙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갑자기 꽉 구부러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extensor tendon이 avulsion으로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시켜서 이제 붙는 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베이스볼, 바스켓볼 맞았을 경우 이렇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프고 당연히 pain at distal interphalangeal joint 그리고 엑스레이 봤을 때 어벌전 프랙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벌전 프랙처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예. 뼈 조각이 살짝 뜯어지면서 조각이 살짝 뜯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텐던이 확 늘어나면서 텐던이 끊어지지 않고 뼈 조각을 같이 뜯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서 힐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닐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Unable to extend distal end of finger. 이 텐던이 extensor 텐던이 avulsion 끊어졌기 때문에요. 익스텐션이 일어나질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굽은 정도, 뭐 3초 정도 굽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Point tenderness at site of injury. 분명히 이 포인트 텐더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엑스레이 판단, 찍고 주치의가 판단하고 보호대로 접근할지 수술할지 판단하셔가지고 뼈가 붙어야지 손가락에 다시 익스텐션이 될 테니까요. 지금 제가 제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익스텐션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렇게 손가락 손목 손상에 대해서 참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강의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음으로써 어떠한 손상일 때 이름으로써 금방 상기시킬 수 있고요.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있어서 관련 연구가 쭉 진행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 손상 같은 경우에 이런 이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utonniere deformity라는 건데요. Rupture of extensor expansion dorsal to the medial phalanx. 이런 익스텐서가 이제 뭐 미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미들에 익스텐서 익스펜션이 이제 럽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텐더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굽어져 있는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필려고 하면은 필 수 있을 테지만요. 근데 힘을 빼면 다시 접어 들어가겠죠. 네. 왜냐면 뜯어져 있으니까요. Tendon slides below axis of PIP joint, forces DIP joint into extension and PIP into flexion. 텐던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서 이 PIP가 플렉션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DIP 같은 경우 가벼운 익스텐션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이러한 모양이 나온 걸 Boutonniere deform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수술하고 이렇게 고정한다거나 아니면 고정해서 붙는 걸 기다린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전문의가 판단하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사인즈 앤 심텀 보시게 되면 이제 통증이 상당하죠, 손가락이. 그리고 디포미티가 확실히 이제 이런 모양을 디포미티라고 얘기하고요. Inability to extend DIP joint, 이제 DIP joint extension 하기가 뭐 DIP가 사실 익스텐션이 돼 있다라고 봐야든지 이제 PIP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익스텐션이 안 되죠. 이게 내려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웰링이 있을 수 있고요, 포인트 텐더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딱 맞아가지고 그랬다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그 MOI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수부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손가락 문제인데요. Flexor digitorum profundus rupture.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게 jersey finger라고 하는데 왜 jersey finger냐? 다른 사람의 jersey를 잡고 확 당길라 하다가 이 손가락이 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flexor digitorum profundus가 이제 avulsion fracture가 일어납니다. 끊어지기도 하고요. 텐던이. Rupture of flexor digitorum profundus tendon from insertion on a distal phalanx. distal phalanx에서 끊어져요. 그러면서 often occurs with a ring finger. ring finger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When athlete tries to grab a jersey and try to pull, 그리고 이제 강하게 당기면서 손가락이 확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텐던이 이제 끊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뭐 이분이 욕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손가락이 DIP가 이제 플렉션이 안 되는 거죠. 텐던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주먹을 쥐더라도 이 DIP가 익스텐션 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디스탈 팔랭에 통증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촉진을 하게 된다면 포인트 텐더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jersey finger라고 합니다. 수술해서 붙여야죠. 안 그러면 플렉션 안 되니까. 그렇죠? 네. Dupuytren contracture라고 하는 건데요. Nodules develop in palmar aponeurosis limiting finger extension. 그래서 ultimately causing flexion deformity. flexion deformity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텐던의 contracture가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보통 often develops in fourth and fifth finger.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일어나게 되고, 요건 이제 flexion deformity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눈에 보이는데 텐더 확 당겨주고, 그렇죠? 이럴 때 Dupuytren contracture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이제 수부 전문의를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손가락 자질구레한 것들 되게 많이 있고 이름이 다양하고 사실 선수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gamekeeper's thumb이라는 건데요. 뭐 이름과 같이 뭐 sprain of UCL of MCP joint of the thumb 그렇게 되니까 mechanism is a forceful abduction of the proximal phalanx occasionally combined with a hyperextension. 공이 이렇게 딱 와요. 딱 막았는데 이제 엄지가 이렇게 딱 밀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turn ulnar collateral ligament 이런 인대가 늘어나면서 또는 끊어지면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쑥 손가락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인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엄지를 이렇게 MCP 딱 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벼운 텐션이 느껴지면서 더 이상 안 갈 거예요. 반대쪽을 여러분들이 그 각도를 비교해 보세요. 저는 양쪽이 다 짱짱하네요. 간혹 보면 이게 이렇게 쑥 밀려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쑥 밀려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건 이제 게임키퍼 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CL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UCL 리거먼트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시길 추천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현장 얘기를 안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소프트볼 경기를 커버하다가 그 여자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응급처치하고 이제 앰뷸런스 대기시키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What happened to my thumb?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s wrong with your thumb? 했는데 이게 딱 밀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엄지도 되게 아파요. 근데 얘가 발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여기 다친 걸 잘 못 느꼈던 거야. 슬라이딩 쫙 하면서 발목이 부러지고 손가락도 걸려서 인대까지 늘어났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이걸 못 느꼈나 봐.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아팠어?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 발목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쵸? 뭐 게이 티오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손가락이 안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이 낫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야, 이거 잘 발견했다. 괜히 뭐 발목 수술도 해야 되지만 이거 손가락 수술도 들어가야 된다. 배트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게임키퍼 썸입니다. 예. 여러분들 꼭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에 인대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당겨보고 검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흔하게 뭐 농구 배구에서 일어나는 sprains of interphalangeal joint입니다. 이 phalange 사이사이 조인트 얼마든지 공을 막는다거나 공을 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일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프레인이라고 하죠. Can include collateral ligament, volar plate, extensor expansion tears. 얼마든지 좌우에 있는 collateral ligament도, volar도, 또 extensor expansion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을 잡고, 물론 남의 손가락을 잡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그죠? 플렉션 extension 그리고 벨거스 베러스 테스트를 해보시고 좌우를 비교하셔서 통증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ROM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그 렉서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성으로 다쳤을 때 이 과도하게 테스트를 하면 너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은 확실히 부드러워야 되고요. 끊어졌을 경우엔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격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밀면 안 되고요. 아하, 인대가 다쳤구나 판단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리거먼 럽처뿐만 아니라 어떤 어벌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리퍼를 통해서 엑스레이 판단하시고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을 할지 수부 전문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igns and symptom 보시게 되면 당연히 통증 있고 붓기 있고 인스타빌리티, 여러분들 검사해보면 불안정성 있고, 벨거스 베러스 테스트 했을 때도 파지 리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파지 리뷰라는 게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밀었을 때 통증만 발생,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하면서 렉서리를 느낄 수 있고요. 통증이 없는데 렉서리가 쭉 밀리면서 엔드 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레이드 3,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interphalangeal joint의 ligament sprain입니다. 자, 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wan neck deformity and a pseudobutonier deformity라는 건데요. Swan neck, 그래서 이 swan 한국말로 뭐죠? 백조? swan? 그렇죠. 처럼 생겼다. 또는 이제 부토니어, pseudobutoneer deformit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토니어, swan neck,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꺾여 있는데 힘줄이 이렇게 딱 이 상단에 이제 끊어지게 되면서 모양이 이제 달라지는 이런 것들. 부토니어의 힘줄 당기는 것들, 수완이 당기는 형태가 조금 다르죠. 예.
제 손가락 잘 보이시나요? 그냥 힘을 빼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딱 펴볼게요. 이 왼쪽 손가락은 제가 손가락을 딱 폈을 때 직선이 되는데요. 오른쪽 손가락은 딱 피게 되면 모양 이상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인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좀 밀립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싹 꺾여 들어오죠. 이렇게 힘을 딱 피게 되면 이제 스완넥 디포미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재밌네요. 강의 사진 플러스 제 손가락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팠어요. 어떻게 다쳤냐고요? 농구 패스 받다가 기억 안 납니다. 제 생각엔 한 20년 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Distal tear of a volar plate may cause swan neck deformity. volar 쪽에. Proximal tear may cause pseudobotonier deformity. Signs and symptoms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distal 이제 swan neck, proximally pseudobotonier. 당연히 아프고 붓기 발생하고요. 익스텐션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뜯어졌나에 따라서. 볼라 플레이트의 PIP에 안 풀 수도 있고요. 볼라 플레이트이 뜯어지게 되면 패시브 하이퍼 익스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이 이 자리에 일어나겠죠. 그럼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잘 보시게 되면 하이퍼 익스텐션이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닌 정상적 익스텐션인데 하이퍼 익스텐션이 나오면서 제가 이걸 빡 필라고 하면 이제 스완 넥 디포미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을 다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저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예전에 정말 아팠었는데 물론 손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직종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수부 전문이랑 상의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막 손가락을 엄청 섬세하게 쓰는 그런 직종은 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스완 넥 디포미티 그리고 pseudobotonier deformity였습니다. 자, PIP dorsal dislocation, PIP 조인트가 dorsal 이 손등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손가락이 좀 짧게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이 좀 꺾여 있다, 디포미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되면서 볼라 플레이트이 다치게 되고 미들 필링이 있는 거, 그러면서 밀려나가게 되죠. 통증이 발생하고 붓기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PIP 조인트, PIP, DIP, 그렇죠? obvious deformity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잘 못 쓰는 그런 disabilit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islocation이 일어나면요, possible avulsion fracture, 이 텐던 같은 게 끊어져서 뼈까지 끄집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미식축구 수업할 때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Are you ready? 이러면 손가락 딱딱 잡아가지고 살짝 당겨가지고 계좌에 집어넣고 막 시합에 투입시키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시합 때문에 그쵸. 이 빼게 되면 이제 사실 감독 전체 뭐 작전도 바뀌고 다시 집어넣고 막 테이핑하고 넣기도 하고 안 되겠다 판단할 때 이제 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팀 피지션이 있을 때는 바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없을 때는 경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수 있을 테고 또는 빼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PIP, dorsal dislocation이었고요. deformity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palmar dislocation, 등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avulsion fracture의 조각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어떤 surgeon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caused by twist while digit is semi-flex, 뭐 이렇게 굽어지는 상태에서 트위스트가 일어날 경우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pain and swelling over PIP, 그리고 point tenderness가 있고요. dorsal side에서 이제 tenderness가 발생할 수 있고요. finger displays angular or rotational deformity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진다라는 거.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어떻게 돼 있구나 판단을 하고 접근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전문의가 리디스를 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고 further action이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MCP dislocation, metacarpophalangeal dislocation입니다.
caused by twisting or shearing force로 뭐 강하게 눌릴 수도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MCB 조인트에서도 얼마든지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증 발생하고 붓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CB 조인트 스티프니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프락시말 펠러형이 이제 굽어져요. 한 60도에서 90도 사이로 이렇게 한 상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고정하고 손가락에 피통하는 거 확인해 주면서 응급실로 가게 되고 엑스레이 찍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베넷 프랙처라는 게 있습니다. 베넷 프랙처라는 게 뭐 일단 그림부터 보시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first 메라카팔이 모양이 뭔가 이상하죠? 깨져 있죠. A 비덕터 폴로시스 롱구스 텐던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뭐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형태를 베넷 프랙처라고 해요. 이티올로지 보시게 되면 occurs at a copper metacarpal joint of the thumb as a result of an axial and abduction force to the thumb. 카퍼 메라카팔 조인트에서 이제 이 썸에서 엑시얼하게 이제 또는 abduction으로 포스가 꽝 가해지면서 프랙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카퍼 메라카팔 CMC 조인트가 may appear to be deformed. 물론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테고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렇게 프랙처가 나타납니다. Patient may complain of pain and swelling over the base of the thumb. 당연히 이제 베이스 오브 썸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디포미리가 있을 수도 있고 붓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손가락을 다쳤다, 붓기가 좀 많이 있다, 통증이 좀 심하다 했을 때는 리퍼를 하시고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하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뼈에 안 붙은 상태로 진행이 돼서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게 퍼머넌트한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쳤고 붓기가 말을 한 중간 정도가 좀 이상이다, 통증이 심하다 이럴 때는 꼭 정형외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뭐 수부 쪽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부 전문의를 바로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스털 phalangeal fracture.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디스털 phalange만 프랙처가 일어났죠. 보통 이런 것들이 crushing force에서 일어납니다. 확 눌려가지고. Complain of pain and swelling of a distal phalange. 당연히 이제 통증이 나올 테고요. Subungual hematoma is often seen in this condition. Subungual hematoma라는 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요겁니다. 이 subungual, 이 손톱 아래에 헤마토마, 그죠? 이제 염증이 피가 같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이제 뼈를 정상으로 돌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서브온골 헤마토마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에 리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얼마든지 미드 팔런지얼 프랙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맞는다거나 트위스트가 될 경우에 이렇게 지금 다행이죠. 벌어지진 않았죠. 요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보호대나 테이핑 같은 걸로 고정시켜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풀어가지고 엑스레이 다 찍어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의께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프랙처가 일어나면서 텐던의 뭐 어벌전 프랙처라든가 텐던의 문제가 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고정시킨다라기보다는. 페인 앤 스웰링 얼마든지, 그리고 텐더니스가 이 미디얼 플랭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파서블하게 디포미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디포미리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술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ray will show bone displacement. 얼마든지 디포미리가 있을 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프락시말 쪽 펠렌지가 얼마든지 또 프랙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랙처 형태를 여기서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Maybe spiral or angular. Complain of pain, swelling, deformity 나올 수 있고요. Inspection reveals varying degrees of deformity.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deformity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ferral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서전의 말에 따라서 이제 고정하고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뼈가 붙어야 우리가 뭐라도 운동을 시키잖아요. 뼈가 안 붙었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그쵸?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IP fracture and dislocation. 예.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자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은 combina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is a result of an axial load on a particular partially flexible 뭐 이렇게 손가락이 살짝 플렉션 있는 상태에서 엑시얼 로드가 빵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PIP 프랙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겠죠. Condition causes pain and swelling in the region of the PIP 중에 당연히 이제 통증, 붓기 발생할 테고요. Localized tenderness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수부 전문의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끝에가 부러질 때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판 데미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부분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손상들에 대해서 우리 선수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느냐 할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연습을 계속 한대 시합을 계속 뛴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쵸? 예, 확실히 손상이 있을 때 보호를 해야 된다라면 콜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시합을 뛰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뭐 보호하고 시합하고 다시 의사를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시합 상황이나 연습 상황에서 이동이 바로 어려울 경우에 이런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선수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이제 운동하려고 할 때 있어서 손상이 있다 이것들이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디서빌리티를 만든다 잘 운동 못하게 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이러한 손상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책을 참고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 선수가 이 사람이 어떠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유추해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는 꼭 주변에 또는 멀더라도 좀 잘하시는 수부 전문의 어떤 분한테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수부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이 부분은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뼈들도 조그마고 비슷해 보이는데 손상 이름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부 전문의를 접근하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손가락 손상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하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포지션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가 이제 referral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손상일 수 있겠다. 내가 referral이 필요하다. 연습을 중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왜 further damage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능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학기에 저희 척추 평가서부터 이렇게 손가락 평가에까지도 쭉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운동수를 지도한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뵌다, 일반인들 운동 지도한다, 뭐 이러한 다한 상황에서 운동을 지도한다거나 재활을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손상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다양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플 경우에 어떠한 손상이 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검사하는지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래야지 어떠한 응급처치가 좋을지 어떠한 치료가 좋을지 누구한테 리퍼하는 게 좋을지 어떠한 손상으로 인해서 재활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재활을 시켜야 될지 데미지가 원래 뭐였으니까 수술이 뭐였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조심해서 어느 부분을 재활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방학 동안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백신도 맞으시고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학기 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